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통상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기창입니다. 오늘은 대한상의 ESG 교육 중에서 그 EU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즉 그 CBAM이라고 부르는 입법안의 그 주요 내용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EU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4월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EU 탄소국경 조정제도, 짧게 그 EU CBAM의 그 법안이 최종 EU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것은 그 EU 측의 조치는 직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접 실사 의무를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발표드릴 내용은 첫 번째, 이 EU CBA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그 배경이 뭔지, 그리고 또 최근 확정된 이 최종안의 주요 내용하고 각 그 주요 내용별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EU CBAM의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예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3년부터 이걸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러한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을 EU에서는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EU 측이 어떤 그 표방하는 Fit for 그 55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 199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2030년까지 최소 그 탄소 배출량을 55%까지 이제 감축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고, 그것을 이제 이행하기 위한 이제 조치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 오늘 지금 같이 알아볼 이 EU CBAM이 그중 아주 주요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Fit for 55라고 하는 EU의 이 정책 목표는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EU의 ETS 제도입니다. 그 배출권 거래 제도고, 이것을 앞으로 점점 이 제도를 무상으로 할당해주는 그 배출권 제도 하에서 무상으로 할당해주는 그 양을 이제 감축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특정 산업 부분에서 이 EU의 배출권 거래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넓혀서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매연이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한 도로 운송,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이제 많다고 여겨지는 이제 빌딩, 이런 도시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이제 CBAM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떤 소셜 클라이밋 펀드라고 그래서 이런 탄소 배출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소외되는 그런 계층에 대한 어떤 그런 취약 계층에 대한 이제 지원책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EU가 이 Fit for 55, 그러니까 2030년까지 1990년 기준의 탄소 배출량을 55%까지 최소한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 달성을 지금 위에서 이제 내놓은 그런 제시한 방법론입니다. 이 CBAM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 EU 내부에 대한 어떤 조치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EU의 바깥에 있는, 즉 어떤 역외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그런 조치인데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탄소 누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EU는 ETS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탄소 배출을 이거를 좀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을 이제 추구를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정책이 달라서
감축 목표가 이제 서로 다른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력하게 이런 탄소 배출을 이제 억제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있는 기업들이 이제 규제가 약한 국가 쪽으로 이제 생산 기반을 이제 옮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이제 배출이 많이 되는 제조업들이 이제 이동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이런 그 탄소 누출, 카본 리키지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방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서 이제 CBAM이라고 하는 조치를 이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CBAM 조치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국제 통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 전까지 국제 통상의 어떤 주축을 담당했던 WTO 통상 규범에는 이런 환경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규범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먼저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조치를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국제통상법적으로도 좀 들여다볼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시행하는 EU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올해 2023년 원래는 1월 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합의된 것은 올해 10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경과 조치를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CBAM 조치를 시행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CBAM 조치라고 하는 거는 EU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EU 내에서 이제 취하고 있는 탄소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조치의 어떤 역외 적용이기 때문에 이 CBAM 조치와 맞물려서 EU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EU ETS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이제 무상할당을 점차 축소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무상할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그 탄소 배출에 대한 제한량을 각 기업에게 이제 부과한 것 자체가 이제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고 기업들로서는 그전에는 없었던 규제 조치이기 때문에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 탄소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무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부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무상 할당을 이제 부여를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감축 노력을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점점 축소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EU의 이 CBAM 조치는 그 EU의 ETS 조치와 같이 맞물려서 같이 EU 내에서 무상으로 할당하는 건 점차 축소를 시키고, CBAM 제도는 점점 안착시키는 그런 정책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EU 그 CBAM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주요 경과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이 CBAM과 관련된 거는 2021년 7월에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이 정책을 이제 법안을 이제 제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4월 25일 날 EU 이사회에서 이제 이 CBAM 법안이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뒤에서도 이제 알아보겠지만, 우선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 CBAM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U가 선정한 그 6개 분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걸 적용하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그거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비료, 전기, 수소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우선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탄소 배출을 측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측정한 것을 보고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 배출권을 사서 이제 직접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 대단히 좀 기술적이고 또 행정적인 어떤 사항들이 좀 많이 개입이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우선은 보시면 이거를 CBAM을 보고해야 될 의무는 EU 내에 있는 이제 수입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배출량의 1톤당 1개의 그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이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증서의 구매 가격은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데요. 그 기준점은 뭐냐면 현재 시행 중인 EU의 그 ETS,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의 경매 가격하고 연동을 해서 이거를 구매를 해서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이 CBAM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지만 이제 약 2년 정도 이제 과도 기간을 두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경과 기간을 이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배출량에 대한 그 보고 의무만 부과가 되고요. 이것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됐을 때에는 직접 이 CBAM 인증서를 구매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이제 부과되게 됩니다. EU는 원래 작년 말에 유럽 그 연합 집행위원회 그리고 또 이사회, 의회가 3자가 이제 합의를 해서 이것이 뭐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좀 걸립니다. EU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간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 정책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린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올해 4월 25일 날 이제 최종 승인이 됐고요. EU 이사회에서. 그리고 관보 개정 다음 날부터 이게 발효가 되는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배출량에 대한 그 계산 방식 같은 것들은 여전히 EU 집행위원회에서 이거를 이행 법안으로서 이행 입법으로서 추후 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6가지 품목에 대한 이 이미지가 EU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이 6가지는 이제 분야가 되겠고 실제로 CBAM 법안의 부속서에 보시면 시멘트 관련해서도 그 HS 코드별로 현재 지금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이 이제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U 측에서 설명해 놓은 이미지인데요. 뒤에 이제 CBAM에 대한 법안별로 설명을 좀 해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개념들을 EU에서 이제 소개를 해놓은 것이 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 CBAM의 대상이 되는 그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선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CBAM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그 EU 그 세부 법안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 인증서를 그 구매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이걸 수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벌과금이 부과가 되게 되는 그런 그 제도적인 규정이 이제 마련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런 수입자가 우선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재된 탄소량을 이제 신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인증서를 구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 ETS와 연동이 된 그 가격에 의해서 그 톤당 그 인증서를 구매해서 이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EU 그 CBAM 법안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EU의 그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찬가지로 원산지 국가에서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걸 이제 공제할 수 있는 제도까지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U 국가는 아니지만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EU의 ETS하고 연계되어 있는 국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KETS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가격이 동등하지는 않습니다만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U 그 CBAM 최종 그 승인된 그 법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조항들인데요. 총 11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페이지 수는 한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은 EU의 어떤 그 각종 그 규정들에 대한 설명 더하기, 말씀드린 대로 뒤에 부속서에 보시면 어떤 상품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예외 국가는 어디인지,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방법은 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부속서를 구비를 해놓고 있어서 총 법안의 길이는 뭐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대상이 뭐고, 그 다음에 유럽 집행위원회하고 각 회원국들이 이 CBAM 제도를
그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제도를 그 구비를 해 놔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그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등록처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이거를 뭐 공증을 해주는지 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만약 이 CBAM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벌과 금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과 규정 동안 2025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기업들이 EU의 이 6가지 분야의 상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선 그 제 챕터 1에 보시면은 거기에 제 2조 아티클 2의 그 스코프 조항에 보시면 그 대상 상품이 그 부속서 1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쓰여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6개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그 HS 코드에 따르면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제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속서 3 Annex 3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CBAM의 예외 국가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EU ETS와 그 시스템을 연계한 국가들, 일부 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우선 그 CBAM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또는 동등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그 갖춘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이 ETS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격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2장은 이렇게 승인된 신고자에 대한 규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 4조에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6개 분야의 상품은 이렇게 승인된 수입 신고자, CBAM 그 신고자만이 이 상품의 수입을 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관련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이거를 어떤 수입 신고자를 제한시켜서 이거를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목표가 지금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해당 수입 신고자는 해당 지역의 그 주무관청 거기 CBAM 법안에는 그 CBAM Authority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점은 EU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 함께 그 연합이 된 그런 일종의 뭐 국제 기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EU에서 이거를 모두 다 그 관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BAM은 명시적으로 각 회원국들에게도 지금 의무를 지금 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신고자들은 각 회원국별로 그 수입 신고자의 상호나 주소, 연락처 등을 지금 여기에 그 기재를 해서 이 승인의 이런 그 수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승인을 이제 받는 절차를 따로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챕터 2의 그 제 6조를 보시면 CBAM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CBAM에 대한 그 신고를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사서 이거를 제출을 하는 본격 시행이 이루어지는 그 2027년부터 이 신고는 이제 시행하도록 여기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과 기간 동안에 보고 의무만이 이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신고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수적인 사항은 첫 번째가 EU 내에 내가 이 해당 분야의 상품을 얼마나 수입하는지 그 전체 수입액을 상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톤 단위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력은 이제 시간당 메가와트로 신고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력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상품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사실은 나중에 간접 배출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 수출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수입액을 톤당으로 혹은 시간당 메가와트로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수입액에 내재된 어떤 탄소 총량을 같이 이제 기재를 해서 이제 보내야 됩니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탄소 총량이 이제 나오게 되면 CBAM 증명서의 총 수가 몇 개고 그리고 또 자국에서 만약 그러니까 원산지 국가인 예를 들어 자국이 원산지 국가인 경우에는
자국에서 그 ETS 관련된 할당 등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하거나 이제 공제할 수 있는 그 금액을 거기에 쓰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고 이제 직접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재된 탄소 총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이제 측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가이드라인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 간접 배출량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거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모두의 설명을 드린 대로 EU 집행위원회에서 이거를 지금 이행 법안으로 마련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가 관련된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제7조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내재 배출량 그 계산 규정이 그 부속서 제4에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이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혹은 뭐 간접 배출량하고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떤 그 벤치마크를 하나 둬서 그거대로 이제 지금 제출하도록 이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공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 승인된 수입 신고자는 그 CBAM 신고를 한 그 이후부터 4년 동안 관련 기록을 이제 보관해야 될 의무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유의 조치 특성이 뭐냐면 각 기업별로 직접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국제 통상의 측면에서는 좀 특이한 점입니다. 보통은 국제 통상에서 어떤 그 교역 행위를 이 규율하는 방식은 각국 정부가 합의를 하게 되고, 각국 정부가 그것을 자국 내에서 이행을 함으로써 그 국제 통상 규범을 이제 그 준수하도록 되는 그런 그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EU의 그 CBAM 관련된 규정은 EU 내 그 수입자들을 통해서 지금 그 수출자인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금 그 규율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EU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일일이 이거를 다 매달 모든 그 수입건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그 제대로 이것이 그 신고가 되었고 계산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그 사항들도 많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중에 일단은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신고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EU가 만약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주무관청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록 보관을 그 4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관련된 그 규정인데요. 제 8조에 보시면은 이 승인된 그 수입 신고자는 이런 내재 배출량 총량을 자기들이 계산해서 그냥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공인된 실사자를 통해서 이거를 일종의 공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부속서 제4에 관련된 실사 원칙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9조에는 이 승인된 수입 신고자가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상품이 지금 어디 원산지 국가에서 올 때 그 원산지 국가에 이미 그 탄소 관련된 그 가격을 그 지불한 바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공제해 달라고, 반영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입증할 서류를 4년 동안 보관해야 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이 CBAM이라고 하는 제도를 EU 전체의 차원 그리고 회원국의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인가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EU 각 회원국들이 그 CBAM 주무관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취합할 수 있는 그 EU EU 그 커미션,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그 CBAM 레지스트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승인된 수입 신고자는 각각 그 고유 그 번호를 부여받아서 계속 앞으로 수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걸 등록을 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CBAM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록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뭐 10월 1일 시행 전까지 일단은 좀 설치가 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경과 규정을 지금 둔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목표도 나오지만 결국 이 CBAM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 이제 두는 그런 기간인 만큼 이게 곧바로 완벽한 어떤 등록처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는 이제 EU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완벽한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을 10월 1일부터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기업들이 뭐 미국의 반덤핑이라든지 상계 관세에 어떤 대응도 해 보셨을 뭐 그런 경험을 가진 기업들 많이 있으시리라고 이제 봅니다만 그 미국 상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된 어떤 홈페이지들을 보시면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이것이 여러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EU CBAM 그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것이 좀 완벽한 그 시스템으로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그 챕터 4에 그 CBAM 인증서와 관련된 그 사항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린 대로 이 CBAM 인증서라고 하는 거는 그 EU의 그 ETS 경매 가격의 평균치를 이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그 주에 경매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전 주의 가격으로 이거를 좀 설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매번 수입할 때마다 이거를 각 회원국의 주무관청에 이제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는 그 의무가 발생한 이런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 매년 5월 31일에 이거를 제출하도록 이 법안에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신고를 하는 거는 2027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2026년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하기 때문에 2027년 5월 31일부터 이걸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년에 뭐 수입을 하는 거,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게 이제 그 뭐 여러 컨사인먼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록 관리 같은 측면 그리고 또 그거를 EU 내에서 어떻게 공증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대응 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EU 내에서도 어떤 기관이 혹은 뭐 어떤 단체가 이러한 공증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10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화가 앞으로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수출 기업들도 이것이 어떻게 지금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BAM과 관련된 6개 분야의 그것도 하위에 뭐 수십 개의 상품들을 이제 수입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인된 수입 신고자가 아닐 경우에 이제 통관이 불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면서 EU 내에 수입하는 그 수입자가 여기에 지금 만약 우리의 수출하는 그 상품이 6개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고 뭐 법을 몰라서 그냥 수입을 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법을 위반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여기에는 그 3배에서 5배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이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규정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을 이제 담아놓고 있는데 제 26조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벌칙 조항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CBAM을 받은 수입할 수 있는 그 승인된 인가자가 이 CBAM 규정을 어겼을 경우, 그리고 또 비인가자가 수입을 할 경우에 대해서 따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런 승인된 이 수입자가 그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그 서티피케이트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초과 배출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CBAM 조항에는 과거 그 EU 그 디렉티브 번호를 지금 적어 놓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 보면 얼마로 되어 있냐면 톤당 100유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CBAM 법안에는 이런 100유로란 말은 없고요. 여기에 지금 표시해 드린 이 EU 법안에 보면은 그 100유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BAM 비인가자가 만약 수입을 했을 때에는 이거는 사실 승인되지 않은 수입 행위가 이제 되게 되고 이때는 3배에서 5배까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CBAM 법안에 지금 제 26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벌칙을 받았다라고 해서
원래 제출해야 되는 그리고 구매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그 CBAM 인증서의 그 제출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벌과금은 벌과금대로, 그리고 또 CBAM 이 인증서는 여전히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CBAM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도 마찬가지로 제27조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EU 측에서도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개발시킬 것을 여기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최종안을 보면 그냥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런 우회 대상을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6가지 분야의 그 하위에 여러 수십 개의 그 상품이 이런 대상 상품을 좀 경미하게 변경을 해서 뭐 CN 코드, 뭐 흔히 얘기하는 HS 코드를 변경을 해서 EU 내로 수입을 하는 경우, 그거를 이제 한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상 기준의 가치를 이게 회피를 하고자 이걸 좀 나누어서 그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상당히 좀 브로드하게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 입법안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수출하는 원산지 국가에서 EU로 판매하는 상품에만 수출세를, 그러니까 그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또 그 EU 그 CBAM 이 제도를 우회하기 위해서 자기가 판매하는 그 상품의 일부분, 뭐 부분품이 뭐 예를 들어서 CBAM 대상 상품이라고 그러면은 그 해당 상품만 부품만 다른 데서 조달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뭐 운송지를 뭐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ETS가 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로 운송지를 변경한다는 등의 이런 경우들을 그 예시를 해놓았었습니다. 예전에 입법안에선. 그리고 또 그 CBAM에 대응하는 수출국 정부가, 원산지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게 CBAM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예전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최종안에는 이게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함의하는 바는 결국 앞으로 다양한 우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좀 넓게 지금 카테고리를 분류해 놓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우회 행위를 좀 적발해내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과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과 규정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 10월 1일부터 그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고 의무만 먼저 부과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때는 인증서를 구매할 필요도 없고, 이때는 이제 보고 의무만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경과 기간 중에 이 보고 의무 자체도 우리 수출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재된 탄소량을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고, 이거를 또 그 수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또 공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경과 기간이라고 해서 이게 좀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이거를 구매하는 것만 다르지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경과 기간 동안에 대응하는 노력은 전혀 그 실제 본격 시행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EU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 시행을 하는 상당히 국제 통상의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특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하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적응 노력, 비용, 그리고 시간이 마찬가지로 상당히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35조에는 말씀드린 대로 보고 의무만 있다라고 지금 규정이 좀 되어 있고요. 이때는 그 이름이 이제 CBAM 리포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격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시행 연도 그 이후에 5월 31일이 이제 제출하는 그 기한이었는데요. 이때는 각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내는 걸로 경과 기간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 분기별로 이제 내셔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다음의 정보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유사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상품의 수량. 그래서 상품의 경우에는 톤 단위로, 그리고 전력의 단위에는 이제 시간당 그냥 메가와트
이제 그 단위로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전체 탄소의 내재 배출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품의 경우에는 그 톤 단위로, 그리고 또 전력의 경우에는 시간당 메가와트로 이 내재 배출량을 이제 적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체 탄소의 간접 내재 배출량도 지금 그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추후에 이행 입법을 이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EU CBAM에 대응해서 만약 원산지 국가에서 이런 탄소 가격을 지불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적어서 내는 그런 그 요건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경과 기간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이거를 실질적으로 리포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상당히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 그런 그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CBAM 그 최종안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상당히 법안의 분량이 좀 긴 편인데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이제 주요한 것들만 좀 알아봤고, 이게 앞으로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이제 시행이 될지, 경과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 시행에 앞서서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아직 이행 입법 등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업별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적지 않은 그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EU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EU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진전 사항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이런 EU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각종 협회, 우리 대한상공회에서의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관련된 정보들이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거 모니터링을 계속 앞으로도 좀 하시기를 좀 권고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EU CBAM의 어떤 그 주요 조항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대한상공회에서나 아니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